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 오늘은 용답동이라는 곳이 재개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 한번 가서 알아봤고, 동영상과 사진들을 찍으면서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은 다들 관심 많으시죠? 종잣돈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5천만 원, 1억, 2억, 3억까지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서울 시내의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재개발지가 이게 확정이 완전히 되면은 그게 이제 더블로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같이 스터디를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구역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위 구역 안에 세대주들이 모여 임시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의를 진구를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에 큰 이슈가 없으면 이대로 구역이 확정되어 입안 제한을 신청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입안 제한 동의율은 50%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에 따르게 되고, 해당 법에 따라 1차, 2차 역세권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거리 측정을 이용해 350m, 500m에 대한 원을 그려준 뒤에 알아보기 쉽게 편집을 한 그림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사업지가 역세권 개발 운영 기준에 따른 범위 안에 속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용담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350m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을 따르게 됩니다. 1차 역세권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아야 되기 때문에 네모칸을 그려본 뒤에 임시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구역을 같이 넣어봅니다. 그래픽상으로는 사업지가 1차 역세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원효로 일가와 녹번동 2-2에 적용해서 현재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위와 대조해보면 오히려 포함되지 않아도 더 넓은 범위로 구역 지정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용답동은 5차 범위는 있겠지만 임시추진위 구역 지정은 정확하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1차는 350m, 2차는 500m, 대상지의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상 충족이 돼야 되고 정비 예정구역 검토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데요. 상하 좌우 1차 역세권 범위의 350m 끝과 끝을 이어 네모난 구역선을 설정해야 되고, 1차 역세권 네모칸 안에 사업지가 다 들어가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정비 예정구역 검토 기준이라고 하면 운영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되는데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 지역 건축물 층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노후도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30% 이상, 과소필지 150제곱미터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점일 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 하에서 용답동은 왜 재개발 압력이 강하고 향후에 재개발 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후도란 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도의 지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낡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짙은 빨간색일수록 해당 건물이 낡았다는 것이고요. 짙은 파란색이면 새 거라는 뜻입니다. 용답동 재개발 예정지를 보니까 용답동 재개발 정비구역 청계 리버뷰 자유와 비교해 보더라도 노후도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즉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는 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답동은 또한 재해관리구역 지정 요건이 될 수 있는 호재가 있는데,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되는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답동 2권역의 경우에는 1권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노후도나 입지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상 같은 권역입니다. 또한 접도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접도율이란 4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건축물의 수와 건물 총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도로 접근성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및 검토 방법은 접도율 40% 이하의 지역이란 말은 좁은 골목길 안쪽의 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용답동을 임장한 결과 레미콘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아주 좁았습니다. 즉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고 레미콘차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수 밀도는 전체 건물 호수를 전체 토지 면적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이 얼마나 빡빡하게 있는가입니다. 재개발이 높은 사업성을 가지려면 땅은 넓은데 땅 주인은 적어야 돼요. 그래야 조합원 수 대비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아져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환급받느냐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충족 요건이긴 하지만 사업성을 해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갔을 때에는 정말 이런 호수 밀도도 굉장히 검증이 되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업성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으로 확인되는 단독주택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점들이 용답동의 대부분이고요. 호수 밀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접도율이 나오지 않는 재개발의 아주 호재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답동은 도시정비구역 재개발 운영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했을 때 또 오케이고요. 정비 예정구역 검토 기준 부합 여부도 오케이입니다. 용답동의 사업성은 토지 면적 대비 소유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아주 잘 나옵니다. 추후에 환급 가능성도 있고요. 재개발이 되면 성동구 최대 규모 대단지 상가 복합 단지가 될 확률이 높아서 시세 차익 기대가 가능하십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니까 또 관심이 가지시기도 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 생각해서 어제도 다녀봤고 요 며칠간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많은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